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시험지만 잘 보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찍 와가지고 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치는 거 감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치고 계시는지 또 어느 정도로 적응을 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기초적인 문제,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틀리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잘 찍습니다. 그건 찍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쉽고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는 놓치면 안 되는데 틀리는 부분이 제법 보였습니다. 자, 이제 동영 모의고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금 1번의 답이 몇 번입니다.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죠.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동영 모의고사 사회부는 많이 틀리는 분이 더 유리합니다. 왜? 앞으로는 안 틀릴 거니까. 그죠? 맞추는 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지를 작성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답지를 작성 안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답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험지 제일 위에 보시면 자기 성명 쓰는 란이 있죠. 거기 이름 좀 적어 놓고 시험 치십시오. 그 이름도 안 적고 시험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물론 이름을 적으신 분도 계셨지만, 앞으로 이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이런 거 틀리는구나 이런 게 좀 볼 수 있도록 그죠? 그 이름 좀 꼭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좀 적으시고 그다음 거기 옆에 그 응시번호 란이 있습니까? 빈칸 하나 있죠, 그죠? 거기에는 오늘 이제 시험 치고 나시거든 꼭 점수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가 점수를 적어야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면 잘 모르지만 1, 2, 3, 4회가 진행되니까 몇 회 문제가 내가 많이 틀렸구나, 많이 맞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야 틀린 문제는 안 틀리도록 관리를 합니다. 꼭 점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 적으라 그러면 잘 안 적습니다. 왜 안 적는가 하면 쪽팔리니까, 그죠? 그러면 암으로 적어도 됩니다. 만약에 27점 나왔다 그러면 72 이래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기만 알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굳이 점수 적는데 힘들어 하시지 말고 자기가 표시를 꼭 해 놓으셔야 된다. 오늘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원장님이 워낙 부지런해서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내면 최고 점수 몇 점,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얼마입니다를 게시하는 걸 봤습니다. 참 부지런합니다. 그것도 일일이 다 맞춰가지고 그거 통계 내는 것도 보기에는 쉬워도 그죠?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그것도 굉장히 참 성의있게 한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도 시험을 치고 있으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결과가 안 나왔잖아 여기는, 그죠? 제가 다른 지역에서 쳐보니까 평균 최고 점수가 85점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 원장님도 저기 기록해 놓겠죠, 그죠? 그래서 최고 점수가 85점이었으니까 대충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이거 한번 느껴보시고, 평균점은 53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점수가 꼭 여기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그죠? 참고는 되고, 오늘 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50점에서 60점 사이에 있다 그러면 아주 양호한 학생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60점 넘게 나왔다 우수한 학생입니다. 50점 미만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이야기 안 해도. 그래서 평균점이 53점쯤 나왔는 문제다. 꼭 대비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시고, 또 우리 노원도 원장님이 기록해서 아마 기록해 놓겠죠, 그죠? 두 가지를 참고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꼭 상단에다가 점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점수 적어 놓고 자극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틀리는 문제는 두 번 안 틀리도록 기록하자, 그죠? 어쩌면 많이 틀리시는 분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죠? 왜? 그 문제는 앞으로 안 틀려야 될 거니까, 그죠? 그런 마음에서 갑니다. 자, 1번 용어의 정의입니다. 참 자주 이야기합니다. 매회 나올 겁니다. 1, 2, 3, 4회 다 나올 거니까 오늘도 맞추겠지만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들이 틀렸는데 1번이 중개업에 관한 문제로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중개업은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무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여 지금 세 가지가 딱 들어왔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요게 앞으로 까칠하게 걸 때는 이렇게 겁니다. 업에 대한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며 영리성을 갖추고 있을 때만 업이 된다라는 유권 해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에 대해서는 크게 물으면 이렇게도 묻죠. 타인의 의뢰를 받고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요구한다. 이 문제까지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반드시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특정인을 대상으로 들어오면 틀린다는 것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정인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다. OX, X입니다. 특정인 들어가면 중개업이 안 됩니다. 다시 A 주식회사에서는 무주택 사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 중개업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래서 A 주식회사에서 하는 행위는 복리후생 차원이지 중개업을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특정인 하면 X.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물건은 특정 물건이어도 중개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까칠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정 물건이어도 된다라는 말은 중개업을 할 때 나는 공장만 거래하겠다. 하숙집만 알선하겠다. 나는 다른 건 안 하고 아파트만 거래하겠다. 물건은 특정되어져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를 의식 있게 딱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옳은 것, 나머지는 틀렸는데 다음 해에도 나올 거니까 학습용으로 체크합니다. 2번, 개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 딱 끊어져야 되죠. 그런데 또 구질구질하게 뭐 자격증을 받고 중개업을 하는 어쩌고 이러면 무조건 X입니다. 등록한 자. 3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너무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잘라줘야 됩니다. 또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런 문제에 당하면 안 됩니다. 4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또 X. 4번, 소공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합니다. 수행 빠졌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자, 2번 문제. 법인의 중개 대상인 권리와 거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2번이죠. 환매권은 매매계약과 분리하여 별개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매권의 발생이나 등기된 환매권의 양도에는 중개가 개입되지 않는다. X다. 줄 딱 끊고 등기된 환매권 하면 중개 대상이 된다. 딱 단조롭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1, 2, 3, 4, 5는 다 맞는데 특히 5번이 심학습입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는 성립에는 중개가 개입될 수 없지만 이 유치권을 이전 또는 양도는 중개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은 주의롭게 보셔야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3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답이 3번이죠. 추첨기일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렵다. 맞다. 그 입주권 줄 딱 꺼놓고 항상 옆에다가 입주권이 나오면 분양권은 중개대상이 된다도 표시해 놓으셔야 되고, 자, 이제 입주권은 안 된다라고 답은 잡았는데 더 까칠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 메모해 놓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입주권 하고 들어오면 이거는 중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입주권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중개대상이 된다까지 구분하시고, 이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안 된다. X. 근데 도정법에 의한 입주권은 된다까지 구분해 줄 것. 자, 그럼 옳은 것은 3번 잡았고 틀렸는데 지금 1번 탁 찍어놓고 계신 분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개과천선해야 됩니다. 1번 틀렸는데 준부동산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으므로 모두 중개대상물이 된다 하면 X다. 그죠? 우리 중개대상물이 뭡니까? 토, 건, 입, 광, 공 들어봤습니까? 토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요 세 가지를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준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입,
꽝, 공 세 가지만 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준부동산이 대략 한 18개쯤 됩니다. 이거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모든 준부동산 하면 X예요. 세 가지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중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정리 주는데 4번 같은 경우에도 틀렸죠.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공작물, 지상권, 전세권 등 반드시 공장에 속하는 전 재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X, 전 재산으로도 되고 일부로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토지가 중개대상물이 되어 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 토지는 항상 한 필지 단위로만 목적이 될 수 있다. X, 한 필의 일부에도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이 3번이었습니다. 4번 중개업 등록과 업무 개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중개업을 하려면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접수가 되고 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소 라고 통지를 해주는데 통지는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해준다?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대망의 업무를 게시한다. 우리는 이런 수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가 등록 신청이고 이런 등록 신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할 것 들어보셨죠? 접수는 어디 가서 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고 이를 등록 관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뭐를?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사무소가 적합한지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을 통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등록증을 받으러 가는데 받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 뭐를 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참 이야기도 많이 했죠. 보정을 확인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게시하고 업무를 합니다. 자, 이런 절차인데 틀리는 것 5번이 보입니까?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X 보고 있습니까? 등록증 교부 조건은 뭐다? 업무 보정 설정이지 인장 등록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언제 한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인장을 등록하면 돼. 그죠? 그래서 틀리는 것은 5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죠? 잘 정리하시는데 행여 2번이 어려웠을까봐 개공사가 3개월을 초과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자,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업무를 개시하는데 언제까지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해 보면 3개월이 넘으면 뭐 해야 된다? 휴업 신고해야 되고 휴업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다. 지금 그런 취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5번 내려갑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답이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하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최소 설정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 1,000만 원은 지역 농협에만 한정되는 거지 특수법인이 전부 1,000만 원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들어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기 문제도 들어가지만 뭐 자산관리공사, 산업 뭐 집단관리공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들어오면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은 특수한 법인입니다. 자기들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합니다. 지역 농협만 별나게 쓰리 1,000만 원이고 다른 특수법인들은 전부 법인이니까 얼마를 가입한다? 2억을 가입합니다. 법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딱 잡으시고 나머지 공부를 하시는데 1번은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만 가능하다. 그러면 X입니다. 뭐가 가능합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가 된다는 것도 공부를 통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6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가 두는 고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감각을 좀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문에서 고용인에 대해서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고용인 하면 저절로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중개보조원 또 누구예요? 소공사를 고용인이라 합니다.
그럼 고용인 하면 이 말이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냥 고용인에 대해서 대충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만 시험용으로는 고용인 하면 저절로 중개보조원, 소공사는 이런 말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자, 다시 6번. 개공사가 두는 중개보조원과 소공사에 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이 말이죠. 고용인. 답이 일단 4번입니다. 소공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중요 업무라고 부릅니다. 4번 5.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틀리는데 1번 고용인이란 하면 자동으로 중개보조원, 소공사란 이 말이잖아요.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이래 들어가 버리면 소공사는 어디 가고 없어졌잖아 지금. 그 1번 지문이 안 된단 말이야 답이. 그죠? X. 2번은 어디가 틀리죠? 고용인의 모든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X.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만 책임집니다. 3번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은 과실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법규를 적용한다. 이것도 웃긴다 그죠? 소공사는 1년에 1,000만 원이고 똑같은 걸 위반했는데 중개보조원은 3년에 2천이고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X. 5번 고용인은 이렇게 나가니까 중개보조원과 소공사는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또 틀리잖아요. 소공사는 서명 날인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7번 문제가 결격 사유죠. 반드시 별표 문제고 결격 사유는 빠질 수가 없다.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은 기억,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사무소 개설 등록과 소공사로서의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중개보조원으로는 가능하다. 옆에다가 웃긴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자격 정지 받은 자가 무슨 중개보조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X. 2번 중요합니다. 업무 정지를 받은 법인 개공사의 업무 정지, 거기 동그라미 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당시, 동그라미 해놓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기간 동안 중개업 등록을 할 수는 없다. 맞다. 자, 근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 사유가 발생한 당시 출제의 위원조차도 놓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봅니다. 여기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자, 법인이 업무를 하다가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뭐 5개월 업무 정지네요. 이 사람 A 중개법인은 왜 업무 정지를 받았을까요? 왜 업무 정지가 1월 1일부터 나왔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나왔겠죠. 자, 위반을 했으니까 이제 업무 정지가 나오는데 위반할 당시의 1번 사원 임원도 있을 것이고 위반하고 난 뒤에 들어온 사원 임원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보다시피 법인이 회사가 업무 정지를 착 받으면 누가 결격 사유냐 이런 물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이제 회사가 위반을 했는데 업무 정지 딱 받으니까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표 내겠다. 사표 내면 된다 안 된다? 사표 내는데 말할 사람 없죠.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나는 등록하고 영업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 사람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반한 뒤에 들어오는 사원 임원은 자기가 들어오니까 회사가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업무 정지가 턱 걸렸어요. 아,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표 내야 되겠다. 된다 안 된다? 사표 내는데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이것도 또 안 된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됩니다. 자, 사표 내고는 나는 나가서 영업하겠다. 자격증 있으니까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법인이 업무 정지를 탁 받으면 모든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이다. 이 개념을 잘 받으셔야 돼요. 회사가 업무 정지 턱 받으니까 거기 있는 사원님은 다 결격 사유는 아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이 맞다는 것을 잘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입니다. D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중개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맞다. 우리는 집행유예 받은 자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5.
리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자 우리 결격사회에서 벌금형만 나오면 노래가 기억나야 돼. 이벌쌈쌈 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이니까 또 X. 미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개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맞다. 자 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5. 비업 미성년자 및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19세가 넘어야 한다. 피한정 후견인을 한정치산자 그럽니다.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동의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묶은 것은 답은 2번. 놓치면 안 됩니다. 8번 들어왔습니다. 별표 문제입니다. 왜 별표인가 하면 원래 개정됐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만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인데 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그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이렇게 과반수 반수라는 말이 흘러들어가는데 중개사법은 무조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나머지는 공부용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조심할 거 이때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하면 틀려요. 제1차관이 된다. 이런 거 의미 있게 잘 보시고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특별히 강조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잘 잡아야 됩니다. 9번 내려왔습니다.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입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 14조 업무다 라고 부르고 14조 업무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는데 옳지 않는 것은 답이 몇 번이지요? 3번입니다. 자, 중개법인 병은 구로구 지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 중인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대행하고 있다. X인데 뭐 때문에 X입니까? 공장 때문에 X입니다. 우리는 주택과 상가만 분양 대행합니다. 항상 법인은 무슨 물건만 거래한다고요? 주택과 상가. 이거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농장도 이런 말 들으면 틀립니다. 지금 공장, 농장 이런 말들은 X입니다. 자, 그럼 옳지 않는 것 3번 잡았고 나머지 1, 2, 4, 5 다 정리되어 있고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10번 들어왔습니다. 사무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대체적으로 잘 체크하셨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잘못된 것은 5번입니다. 부칙 6조 2항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소공사를 고용하면 업무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X. 당연히 자기 사무소가 있는 어디를 한다? 시도를 관할 구역을 하고 또 이 뒤에 가면 이 문제와 유사 문제가 또 따라 붙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부칙 6조가 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하고 물어보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무소를 갖추고 영업을 합니다. 이 사람 부칙 6조가 왜 상계동에 사무소를 갖추었을까요? 잘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어서 상계동에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의 업무 지역은 어디다? 사무소가 있는 시도,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거래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거래해야 되는데 부칙 6조가 만약에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그럼 우리는 양주는 경기도다. 이 정도는 아십니까? 자, 그래서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칙 6조밖에 없고 이렇게 위반을 딱 하면 6월 이내에 뭐다?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부칙 6조가 소공사를 고용인으로 공인중개사를 고용인으로 채용했다고 업무 지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건 의미 있게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5번 잡았고 1, 2, 3, 4 다 맞습니다. 특히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면 면적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5. 중개사무소는 몇 제곱미터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면적에는 제한 없다. 그럼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건축물 대장에 있어야 돼. 그죠? 건축법 대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전달하기를 면적에는 제한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법인이 반평이라도 괜찮다. 면적에 제한 없으니까 그죠? 반평이라도 괜찮는데 갈로 열고 굵은 사람은 불편하다. 그 정도는 참고하라. 그랬었어요. 면적에 제한 없다를 그 정도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4번도 사무소는 관할구역 안에 즉 시군구 안에 뭐밖에 둘 수 없다?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5. 그죠? 이러니까 어떤 분은 또 해석을 그래 합니다. 관할구역 하나밖에 둘 수 없다 맞잖아 이 지문이. 그죠? 그러니까 그럼 관할구역 밖에는 2개 둬도 됩니까? 이제 넘쳤습니다. 제가 보면서 질문하는데 나사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탁 넘어가잖아. 그죠? 넘어가면 계속 뱅뱅뱅뱅 돕니다. 돈다 무슨 말 알죠? 계속 돕니다. 아이고 뭐 해석을 그렇게 험하게 해요. 그죠?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관할구역 안에 하나만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데는 2개를 둘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틀린 거 아닙니까? 나사가 너무 넘쳤다. 그죠? 그래서 10번에 잘못된 것은 5번 이렇게 기억합니다. 11번 이 법상 신고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는 국토장관에게 승인사항입니다. 뒤편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자, 나머지는 다 신고입니까? 당근이죠. 1번 4개월 동안 휴업하면 3월을 초과하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2번 경기가 회복되어 재개업을 하고자 한다. 재개업 신고해야 됩니다. 3번 부칙 6조 2항에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자 개공사 병은 업무 보정을 변경하였다. 내 보정부모로 가입하다가 공제로 바꾸고 싶다. 변경 뭐한다? 신고합니다. 4번 서귀포시에 설치된 분사무소를 제주시로 이전하였다. 뭐 해야 됩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5번. 12번 돌아왔습니다. 휴업, 폐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4번이 답이죠. 자,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만료일까지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휴업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료되기 전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 조문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이 4번이었다면 틀린 것 수정. 1번 개공사가 30일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3월을 초과할 때는. 틀렸고 2번 법인인 개공사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사장님이 사망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대표자를 바꾸면, 교체하면 되죠. 그런데 개인인 개공사는 사망하면 효력 소멸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3번 부칙 6조는 폐업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자, 부칙 6조는 자격증은 없는 사람이죠. 폐업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면 X다. 5번 개공사는 신고한 휴업 중에 사무소 명칭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X. 이런 표시 의무 없다. 이건 또 이렇게 전달했죠.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1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10년 전 수업할 때는 업무 정지를 받으면 사무소 출입문에다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업무 정지 중 또는 휴업하면 휴업 중 이런 것들을 붙이라,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공사들이 지질이 말 안 듣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업무 정지 중, 즉 영업 정지잖아요. 좀 쪽팔리거든. 그러니까 뭐 하고 가는가 하면 내부 수리 중 이러고 가는 놈이 없나? 1월 1일부터 여름 휴가 중 붙여놓고 가는 선수가 없나? 그러면 말을 또 지질 않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표시해야 될 의무 있다 없다? 하지 마라 없어요. 명칭의 표시 의무는 없다. 지질이 말 안 듣거든. 그죠? 업무 정지 중 이거 적으려면 쪽팔리거든 사실은. 그죠? 수리도 안 하면서 내부 수리 중 이래놓고 가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명칭의 표시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이게 뭐하고 비교되는가 하면 매수 신청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매수 신청 업무를 할 때는 나 경매 업무는 정지 중이다. 이건 거의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수 신청은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13번 돌았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기술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몇 번? 2번이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개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거짓 정보 공개 줄 거 놓고 밑에다가 6월에 업무 정지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에 정보 감각 한번 살려봅시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공개해야 될 정보가 중, 도, 수, 도, 소, 공해, 예, 공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는 보셨나요? 자,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뭐다? 상대적 취소예요. 상취,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정보를 공개를 하는데 거짓으로 공개했다고. 거짓으로 공개하면, 여기 보면 도로와 입지 조건 이런 건데 지하철역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지하철역에서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하면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공개하면 뭐였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100% 출제됩니다. 100%.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되죠. 특히 동그라미 1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내로 공개해야 된다? 7일 내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전속 중개계약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래정보망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하게 되죠. 그죠? 거래정보망도 체크하시고 5번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유효기간이 경과되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50%의 실비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소요 비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5번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14번 돌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인데 참 특강 시간 등을 통해서도 많이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운영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X다. 이게 왜 X입니까? 그렇죠. 운영규정을 승인받은 날이 아니고 지정받은 날로부터예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이거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면 다시 이제 기억을 되새겨요.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지정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신청한다 그랬습니까? 국토장관한테 신청합니다. 그때 신청할 서류는 뭐다?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장관이 검토를 해서 지정서를 교부해 줄 겁니다. 이때 지정서는 얼마 만에 교부하라 그랬죠? 30일. 이것도 날짜 중요합니다. 30일 만에 지정서를 교부하면 이제 내가 지정을 받았잖아요. 나는 지정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운영 규정을 정합니다. 얼마 만에 정해라? 3개월 만에 정해야 되고 또 이 운영 규정은 중요하니까 문제가 지나갔지만 국토장관한테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라 그랬어요. 이 운영 규정은 이 정보망을 이용하는데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 한 달에 사용료는 20만 원 이런 규칙을 정해놔야 되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한 달에 20만 원 받을게 해놓고는 50만 원씩 받으면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위반을 못하게 운영규정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까 문제도 지나갔었어요. 자, 그런데 조문이 이렇게 딱 끝나니까 그러면 운영규정을 정한다. 3개월 내로. 그리고는 이제 운영을 하겠지 싶으지요. X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해야 돼. 이거를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다? 또 그 정도 아시죠? 허운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허운정해 1 할 때 1이 뭐다? 그냥 1년 하면 안 돼. 지금 오잖아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법조문이 운영 규정을 정한다 하고 딱 끝나니까
운영 규정을 정하고 운영하겠지 싶으지만 아니라니까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이 3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5번 같은 거 찍으신 분, 부칙 6조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만 해야 되지만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면 그 정보망에 있는 것은 관할구역 외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문이었잖아요. 옳지 않는 것 3번입니다. 15번 들어옵니다. 자,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자, 금지 행위만 들어오면 여러분한테 전달했던 것 가장 기초적인 수업이죠. 금지 행위는요 하면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얼마? 1년에 1000이고 뭐 뒤편에도 나오지만 정서를 직접 쌍방울 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다? 3년에 2000이다. 자, 이게 금지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비교적 어려웠던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잘 찍으셨습니다. 찍었다 하면 안 되지. 잘 체크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틀린 사람은 가슴 뜨끔하겠지만 해당하는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자, 매도인 갑의 사정으로 그의 대리인 을이 개공사 A에게 매도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공사 A가 대리인 을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5번이 무슨 검증입니까? 요거 직접거래 검증이다. 이게 유명한 판례고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자, 직접거래는 금지하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물건을 파는 자 갑,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갑이 3억에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개공사가 탁 보니까 물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 내가 살게를 뭐라 그런다?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게 이 법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갑뿐만 아니라 처가 왔습니다. 처가 와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대리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뭘로 본다? 직접 거래로 본다 라는 판례입니다.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도.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금지가 아닙니까? 1번. 개공사 A는 생활정보지에 공개된 생활정보지를 우리는 교차료, 벼룩시장 이렇게 말하는데 공개된 B의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B에게 연락하여 B와 글자는 빠졌지만 직접 거래를 하였다. 이런 거 들어가면 또 이것도 직접 거래로 확 찍는 사람 생긴다니까요. 직접이라는 말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접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교차료랑 일반 신문에 나와 있는 광고물은 누구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1번. 금지 아닙니다. 2번 개공사 A는 개공사 B에게 의뢰가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개공사 B를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개공사하고 거래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3번 개공사 A는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주거 목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직접이라는 말 가도 조심해야 돼. 건설회사에 찾아가서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개공사도 자기가 살 집을 하나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금지 아니다. 4번 개공사 A가 동생 집을 동생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의뢰받아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동생을 대리하여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동생 옆에다가 친구, 친척, 모친의 이렇게 들어오면 동생, 친구, 친척, 모친 들어오면 점 찍고 금지 X 탁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뭐 하는 행위다? 일방 대리해주는 행위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5번입니다. 16번 문제 참 많이 틀리셨고 안타까웠습니다. 이건 수업할 때 얼마나 강조했는 건데. 자, 16번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이죠. 자, 개공사가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의뢰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당해 물건의 권리관계,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 의뢰인에게 벌써 틀렸잖아요. 의뢰를 받았을 때는 누구한테 하라 그랬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한테 하라 그랬어요. 벌써 의뢰인부터 틀렸고 서면 또는 구두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이 4번 틀린 걸 전달하려고 이런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확인 설명은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자 을이 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지금 단어는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해야 된다. 지금 이런 단원이잖아요. 그럼 저 물건을 어떻게 확인 설명한다? 두 가지로 배우셨답니다. 1번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한다. 법의 방법을 두 가지 적었다니까요. 자, 의뢰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어. 의뢰가 들어오면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한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 취득을 누가 합니까? 의뢰하잖아. 그죠? 취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그때 말로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이거를 지금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의뢰인들에게 설명하고 이래 들어오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가서 물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랍니까? 이 아파트는 15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하고 막 가볍게 설명하면 갑이 덧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묻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설명은 누구에게만 한다? 취득하는 자에게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잘 하니까 좋다 내가 사겠소 하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면 이번에는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양식이 1, 2, 3, 4라는 네 가지 양식이 있다. 소토리가 그래 갑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의뢰를 받았을 때는 누구에게 한다? 취득하는 자. 그래서 16번에 옳지 않는 것이 4번 들어갔습니다. 자, 틀린 게 4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습니다. 맞는 것들을 틀렸다고 찍으신 분은 마음 고쳐 먹어야 됩니다. 17번 들어왔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이것도 대체적으로 잘 찾았었습니다. 답이 틀린 것도 5번이죠. 개공사는 자기가 중개한 토지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의뢰인이 요청이 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요청이 있으면 때문에 X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요청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개공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필요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때 필요사항 줄 딱 꺼놓고 자,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이기 때문에 그부터 갑니다.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으니까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이런 거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17번이 2번이죠. 계약서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4번은 몇 년 보존한다? 5년간 보존합니다. 또 3번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개가 완성되면 당사자들에게 업무 보정을 설정한 관계정서 4번 동그라미 확인설명서 동그라미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매번 시험에 들어오기 때문에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감각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는 거 모두 몇 개? 모두 몇 개? 3개. 지금 동그라미 했잖아요. 일단 거래계약서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지금 동그라미 한 게 뭐? 관계정서 4번 그리고 확인설명서 그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4번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거래계약서에 법정 서식은 없으며 국토장관은 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은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8번 돌았습니다. 가볍지만 중요 문제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자, 또 뭐 참 만만찮은 내용이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노래 제목이 뭐였죠?
인, 개, 지, 모,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이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한 번씩만 읽으라 그랬죠. 하늘 쳐다보고 한 번만 씩 웃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또 입 벌리고 웃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하면 뭐라고요? 인, 개, 지, 모,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 대상이다. 자, 많이 했으니까 확인합시다. 인이 뭐다? 그렇지. 매수, 매도, 인이 누군지 인적 사항. 개 들어오면 계약일자, 지, 소재지, 지번, 목은 지목, 종,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신고 대상이다. 자, 그래서 지금 답이 3번의 인도일시인데 인도일시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인도일시는 여기서 만나잖아요. 건물의 인권을 할 때 인도일시는 뭐의 필수기재다?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이 3번이다. 19번도 해당 수업 시간에 참 정리 강조 많이 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 2번이죠.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또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부 다 또는이라 그랬어요. 또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많이 강조했죠. 옳은 건 2번. 자 그럼 왜 틀렸는데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중개보조원이 대리할 수 있다. X. 3번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체 없이 때문에 틀립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적시입니다. 적시. 자 이렇게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적시도 많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틀렸으니까 열받은 모양이죠. 적시와 지체 없이의 차이가 뭡니까? 저한테 이런 묻습니다. 제가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원래 또 되겠나 이 생각하면서 그죠? 글자가 차이 납니다. 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럼 묻지 말아요. 지체 없이와 적시의 차이가 뭡니까? 법에 적시로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적시 딱 교부해 준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강조했고. 근데 이제 그건 재미로 하는 소리고, 지체 없이는 글자가 4개고, 적시는 2개니까 시간적으로 어느 게 더 빠르겠습니까? 적시가 더 빠릅니다. 적시 교부해 줍니다. 적시.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리하는 소공사는 고경사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 신고가 인정된다. X입니다. 대리 신고할 때는 반드시 뭐만 한다? 방문 신고만 합니다. 5번. 소공사가 제출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개공사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한다. 틀린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공사가 대리할 때는 인감을 가져갈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된다? 그렇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19번 문제도 잘 체크해 주시고 거의 뭐 20개를 풀었는데 제 마음으로는 거의 대야 다 맞았을 거라고 믿어 심치 않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0분부터 다시 관리하겠습니다.